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9일 어스름 저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요가 있었고 오후 3시 40분경에는 동양대학교에서 뭐 그동안 뭐 진상규명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발표했었습니다만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네. 뭐 직원이 뭐 퇴직을 했다. 이제 네. 흐지부지 되니까 예. 뭐 워낙 또 뭐 거세게 여권 핵심들까지 압박했고 네. 김두관이 유시민이 네네. 이제 뭐 또 대통령까지 나서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뭐 법무장관까지 이제 상대가 됐으니까 네. 시골 학교에서 좀 지금 거세게 싸웠던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 속되면 뭐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천지가 떠들서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는데 막상 조국이 임명되고 나니까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뭐 대책을 세운다고는 합니다만은 좀 흔한 얘기로 좀 맥이 빠진다고나 할 거예요. 핸디가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함의 문제겠죠. 네. 이게 좀 정치인들이 그냥 말하고 나서는 이제 네. 또 저녁에 또 뭐 지역구 주민들 만나러 가야 되고 네네. 뭐 술 먹으러 가야 되고 하니까 말은 뭐 장애투쟁해서 뭐 홍준표 씨는 뭐 10월 3일 100만 항의 집회 나가겠다. 네. 뭐 어떤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의원직 총사퇴하자. 네. 허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 국회법, 헌법을 갖다 꼼꼼히 뒤져보면은 사실 이른바 현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하죠.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가장 큰 장이 열리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럼요. 그것도 정기국회입니다. 또 정기국회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산국회 아닙니까? 예산국회야말로 그때는 갑을이 바뀌어서 야당이 갑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을이 되는 것이 정기국회입니다. 그렇죠. 그 이번에 지금 보면 사실 9월 2일부터 정기국회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회법 국회 내에서 야당도 얼마든지 싸우면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갖다가 관철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이 이해찬 씨가 네. 그 국회법 구성에 처박혀 있던 안건 조정회의 제도를 동원해 가지고 네. 그 청문회 조국 청문회를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처음에 무산시켰었죠. 처음에 무산시켜.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그 대항 수단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뭐 절박하지 않으니까 찾아내지 않아요. 저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네. 그 16일 시작되는 본회의, 네네. 16, 17, 18이 네. 본회의가 열려 있어요. 네네. 조국 해임 건의안을 16일 날 그 본회의에다 저 의장한테 요구해가지고 16일 본회의 보고되면은 네. 18일 날 표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우선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이 아닙니다. 헌법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 63조 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발의는 충분히 자유한국당 지금 110석이니까 뭐 충분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반이 됩니까? 야당을 흔한 얘기로 딸딸 모으면? 뭐 약간 못 미치지만 그게 또 정치력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바미당이 뭐 바른미래당이 28석이나 되고 네네. 우리공화당이 2석도 있고 네. 민평당도 내도 있고 네.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지금까지 네. 그 국회 운영되는 거 보면 해임 건의안이 부결되는 게 네. 표결 날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 본회의를 잡는 게 국회의장에 이제 뭐 소관이 가는데 16, 17, 18 그 국회 본회의가 열려 있어요 지금. 잡혀 있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보면 야당이 보면 원내 대표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야말로 의지를 보이고 그 의지를 관철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 만약에 여당에서 의사일정 안 잡겠다 그러면 16, 17, 18 거부하면 되는 거죠. 뭐 본회의 거부하면 원내 대표 대표 연설 뭐 안 하면 그만이니까. 안 하면 그만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해임 건의안은 저희 황태순 TV에서도 몇 차례 달아드린 바 있습니다만 과거 30 시절과는 달리 이른바 기속력이 없어요. 대통령이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렇더라도 해야죠. 그러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김두관 결국 자르지 않았어요. 또 DJ 때도 누굽니까? 임동원 자르지 않았습니까? 잘라서 공동정부 무너졌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특별검사. 특별검사죠. 임명하도록 해야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뭐 대국민 담화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고 네. 검찰은 검찰이라면 한다는데 그건 네. 될 수 없는 거니까. 예.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네. 특별검사 임명하자고 요구를 해야죠. 이거는 우리 상설특검입니다. 네. 제적 과반 출석에 네. 출석 과반이니까 네. 이것도 또 자유한국당이 정치력을 발휘하면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특검을 갖다 특별 검사를 통해서 왜냐니까 앞서도 우리 김영건 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조국 씨가 후보자일 때하고 조국 씨가 이제 장관이 되었을 때는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보면 검찰이 오금이 저릴 수 있습니다. 오금이 저릴 뿐만 아니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은 이미 검사로서는 그냥 입신에 오른 단계이기 때문에 오금이 안 저릴 수 있습니다만은 뭐 부장검사라든가 기타 앞으로 좀 몇 년 더 해야 될 검사들 입장에서 오금이 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체계가 안 맞고 그리고 네. 그 자유한국당이 또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네. 윤석열이가 지금 보니까 그 우리 편 비슷한 거 자기들 때려잡았던 사람을 생각을 해야지. 윤석열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검찰 편입니다. 이건 윤석열이 검찰 편이고 박근혜 잡아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 잡아놓아가지고 지네 자유한국당을 지금 병신 만든 사람인데 네. 그 검찰이 똑바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그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검찰이 지금 제대로 그나마 특검 넘어가기 전에 잘할 수 있도록 네. 검찰 보호해주는 일을 해야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가 보면 역시 이제 국정조사와 또 이번에 이제 이번 정기국회니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라는 카드를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보면 이것이 조국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을 둘러싼 어떤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의당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혹을 갖다가 우리 파헤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문회도 열어서 보면 관련된 사람들을 갖다 불러내서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되네요.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윤석열 검찰을 100% 믿을 수도 없지만 네네. 그나마 지금 그 검찰 그 특수부 서울지검 특수 2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네. 검찰에 대해서 불법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네.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다시 이낙연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이 정치하려고 덤벼들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렇죠. 얘기했어요. 수사에 개입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야당이 나서가지고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죠. 고소 고발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으로 하고 가야지. 네. 지금 지금 법무장관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네. 제대로 놔두면 윤석열은 지금 이제 질식사할 마당인데. 또 박상기 전 법무장관 어떻습니까?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죠. 왜 사전에 압수수색 보고 안 했냐 그러는데 네. 그 검찰청법에 네. 개별적인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부총장 불러서 조용히 해야 될 일을 왜 자기 검사들 다 듣는 데서 함부로 얘기 동네방네 떠들고. 또 하나 있어요. 네. 아까 이제 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끔 야당이 이른바 그 옆에 펜스를 좀 쳐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혹여라도 황태순 TV에서 누차에 걸쳐서 어떤 우려의 이야기를 냈습니다만은 혹여라도 조국 씨 하도 이 사람들 뻔뻔하니까 후한무치하니까 주소미아 폐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 진짜 조국 보호하겠다는 주소미아까지 파기했던 사람들이니까 뭘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조국 씨가 감찰 지시를 한다든지 감찰 지시를 한다든지 수사권 지휘하겠다고 달려든다든지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65조가 또 있습니다. 헌법 65조는 중간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이 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탄핵 소추해야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던 것이 바로 헌법 65조에 의해서 되어 있고 대통령 경우는 이제 과반 발의의 3분의 2 저 보면 찬성해야 됩니다만은 이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3분의 1 발의 이거는 아까 개인권에 같아요. 3분의 1 발의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을 갖다가 통과시킬 수 있고 탄핵이 통과되는 순간 이거는 달라요. 해임 건의안하고 또 다릅니다. 해임 건의안은 기속력이 없지만은 탄핵은
바로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건 바로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의 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뭐 장애투쟁 그러는데 네. 뭐 황교안 씨 뭐 장애투쟁 뭐 화끈하게 했던 기억도 별로 없고 네네. 가서 뭐 와이셔츠 입고 와서 혼자 그냥 댄디보이처럼 가서 뭐 네네. 마이크 잡고 떠들고 뭐 잘했다고 자기 자화자찬하고 끝난 게 대부분이었는데 네네. 장애 집회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뭐 인상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장애투쟁 제대로?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1987년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철권 통치하는 가운데 4.13 호원 조치합니다. 4.13 즉 기존의 간선제 대통령제로 가겠다 그랬을 때 그때 야당이 제야 학생들과 힘을 합쳐서 그 국본이라고 그러죠. 그 뭐 그래서 그야말로 한 YS가 1,000만 명 모으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서 실제로 압박가하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앞서 우리 김영환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정치인은 국민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다면은 정말 정치인도 황교안 대표도 또 손학규 대표도 정동영 대표도 공이 저는 심상정은 뺍니다. 지금 한통속이니까 저는 민주당하고 이 사람들도 국민들의 이런 아우성 외침, 분노 이러한 것들을 담아낸 절박함이 있다면은 정말 절박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냥 건성건성 모양새 갖추는 그런 장애투쟁은 안 돼요. 그래. 국민들이 웃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실제 우리 황태순 TV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조국을 임명하고 폭거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결연한 자세로, 불태전의 자세로, 흔히 그 뭐 뒤에 뭐 솥을 깨고 배를 불사른다 그러죠. 불태전의 자세로 우선 제도권 야당부터 나서 주십시오. 그래야지 국민도 자유한국당에 따라옵니다. 대해서 참 국민들의 걱정인 게 네. 뭐 박근혜 탄핵될 때 뭐 친박 진박 논쟁했던 그 사람들이 네. 뭐 소리 한번 손 한번 못 들고 항의 한번 못 하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뭘 해낼 수가 있든 국민적 의구심에도 네. 답을 줘야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해서 찌질이로 또 뭐 한 일주일 뭐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그리고 저 어디야 뭐 그 좌절감도 보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 말이 잠깐 옆으로 셉니다만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토록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폭주하는데도 믿을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은 늘 20% 언저리에 기신기신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마 조금 전에 김영환 실장이 얘기한 우리 국민들의 좌절감인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아니, 당신이 왜 그 당 대표를 하냐? 그 목 잘린 박근혜 밑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는데 네. 박근혜가 탄핵당이 억울해서 나온 거냐? 아니면 그냥 박근혜 목 잘렸는 거 나도 같이 잘못했으니까 나 지금 반성해가지고 좀 새로운 좋은 정부 만들어 나왔다고 하니까 세모 들은 거야 세모.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존재감 보여주고 아니면 그냥 물러나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저 똥차가 그 길을 막고 있으면 뭐 세상 일이. 자.